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채널을 특히 이제 경제방송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많이 접했고요. 2015년도부터 각종 경제방송에서 여러 가지 물건 소개도 좀 했고, 또 거기와 관련된 이슈도 좀 설명도 많이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 있고요. 뭐 여전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저는 박영신 소장이라고 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라고 조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박씨다 보니까 박 PD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채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안 치우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좋다를 표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부동산 채널, 특히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25년 정도 부동산 일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토지 개발부터 각종 시행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시행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분양을 통해 임대를 통해 관리를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둬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겠죠. 제가 진행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보존되고 그 수익률이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항상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락에 따라서 현재 널뛰기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죠. 그렇지 않은 시장이 강남 시장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불패, 특히 이제 강남 시장은 불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업로드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겪었던 일이나 제가 했던 일들, 특히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정말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뉴스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지금 현재 집값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통계에 그치는 얘기고요. 그 통계에는 오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박 PD의 부동산 매거진, 이제 앞으로 타이틀을 그렇게 걸고 우리가 진행할 거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거가 좀 부족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하고 이게 정말로 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한다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상담이나 아니면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여러 번 상담이라든가 세미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부동산 거품이 많이 꺼지고 부동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진입해서는 안 돼 라는 신호들이 계속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건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10명 중에 10명은 다 주식을 하죠. 뭐 소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넣다 뺐다 자유롭고 또 실제로 눈으로 수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얼마를 주고 내가 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생각했을 때 여러 번 투자와 실패를 거듭한 사람 뺀 나머지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30, 40 세대들, 이제 첫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다?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딱 디디는데, 내 거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다. 청약통장도 준비하고 돈도 모았을 테고 적금도 모았을 테고, 그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만의 물건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건 단순 비교입니다. 주식과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주식시장의 덩어리가 얼마가 되느냐,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냐,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총액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지표,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을 현재 통계를 냈었던 지표가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요거 한 3개월 전쯤 지표를 잡은 겁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따지니까요 한 2,400조 정도 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년치의 예산입니다. 그 돈들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든 간에 주식시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돈이고, 정말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람 비율은 얼마가 됐느냐, 이걸 따지셔야 됩니다. 2,40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00조에 들어간 돈에서 정말 수익을 제대로 거둬보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달라지고요,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도별 모든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부터 다 포함시켰을 때 모든 시가총액이 서울 지역에만 5,235조 원 정도 됩니다. 뭐 우리 만져보지도 못한 돈,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죠. 그런 돈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이 얼마가 됐느냐? 4,800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다 어디에 몰려있다?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건 뭐 너무 자명한 이치고요. 그럼 나머지 부산이 한 900조, 거듭 나머지들이 대부분 다 인천, 경북, 충남, 대구, 강원 따졌을 때 거의 지금 이것들이 다 1,000조가 안 넘어가요. 가장 많은 데가 900조, 800조, 인천이 840조,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총 현재 부동산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약 1경원 정도 됩니다. 들어다 보셨습니까? 1경원?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 중에서 수도권이 56%,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의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도 얼마나 살아? 절반 살아. 그럼 결론 5천만 명 분기점을 딱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다 서울, 경기, 인천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의 밀집도에 따른 부동산 시가총액의 상승은 뭐 불보다 다 당연한 거고요. 임대료부터 매매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경 7,788조 원입니다. 그 중에 주거용 부동산, 우리가 아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 이게 지금 현재 비중이 52%, 절반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9,250조. 제가 좀 전에 주식시장 시가총액 얼마였다고 그랬죠? 2,400조. 그러면 현재 주거용 부동산만 따졌을 때 9,200조. 그럼 벌써 몇 배 차이 나죠? 3배.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따져보게 되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금 유입이 되는 상품들이 있고 자금이 끊임없이 조달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계속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 아니면 대기업들이 현재 각종 강남 지역에다가 본사 사옥을 짓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을 사뒀다는 얘기는 현재 땅을 구입하고 있는 그 땅을 깔고 앉아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2배, 3배씩 오른단 말입니다. 평당 1억, 2억씩 했던 것들이 이제 시장이 지나가면 평당 5억, 6억씩 간다는 얘기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2배, 3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 대기업들이 그걸 왜 안 하겠냐고요. 테헤란로에 대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돈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기업체들이 가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인력을 끌어들이죠. 그 지역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고 큰 길도 생기고 또 대로변이 생기게 되면서 그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필요하고 거주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 시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그 기업체가 뭔가 현재 기업 활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 주식이 뭔가 뛰어난 활동을 한다거나 혁신적인 뭔가를 개발한다거나 이렇지 않다면 10배, 100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정말로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그 비율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시가총액이 더 높은 거고요. 5배 이상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제가 비교 한번 해봤었죠. 특히 이제 부동산 외의 상품들이 뭐 다양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좀 세부적인 내용, 부동산의 상품들의 요약과 관련된 내용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단순 비교를 하면서 그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상품들이 나한테 맞는 상품이고 과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인가, 우리가 한번 집중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됐고, 다음에 저 사람 얘기 한번 다시 더 듣고 싶다,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이거 꼭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